estimated 20,000 people have now died in 4 days of fighting. Altogether, it's estimated that more than 1 million people have been forced from their homes by a campaign of butchery that shows no sign of ending. Men accused of wielding the machetes are still at large, tolerated or even The rebels say they are determined to take the... 안녕하세요 여러분. 25년 전 오늘 르완다에서는 민족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르완다 내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르완다를 이루고 있는 후투족과 투치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완다의 전체 인구 98%를 차지하는 후투족과 투치족, 이 두 종족 간의 갈등은 20세기 최악의 학살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르완다에는 후투족이라 불리는 농경민족과 목축 문화를 기반으로 살아가던 투치족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상호 간의 결혼도 이루어지고 두 종족 간의 차이는 점점 흐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벨기에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두 종족 간의 차이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르완다는 독일과 벨기에에게 두 번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데요. 독일의 식민지였던 르완다는 독일이 세계 제1차 대전에서 패하면서 1916년부터 벨기에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벨기에는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서 신분증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벨기에는 르완다 모든 국민들을 투치 혹은 후투로 분류한 후 종족이 명시된 신분증을 발급합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방법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코가 더 높거나 피부색이 더 옅은 이들은 투치족으로 분류됐고, 코가 더 낮거나 피부색이 어두운 이들은 후투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류를 해온 이 두 종족을 단지 외모로만 구분한다는 것은 정말 개소리였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렇게 르완다는 인구의 85%가 후투족, 14%는 투치족, 1%는 투아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신분증 발급 이후 벨기에는 소수 인종이었던 투치족을 르완다의 지배 계급으로 내세웠고,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사회 경제적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소수에 불과하던 투치족은 하루아침에 지배 계급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벨기에를 등 뒤에 업고 후투족에게 강제 노동과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투치족에 대한 후투족의 감정은 나날이 악화되었죠. 이렇게 벨기에의 간접 통치 아래에서 투치족은 잘 먹고 잘 사는가 했는데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국제적 정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르완다 벨기에 식민지에 유엔이 개입하였고, 벨기에는 유엔의 지침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유엔은 다수결의 원리를 주장했는데, 여기서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를 이루고 있는 후투족을 중심으로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는 이제 소수 귀족이었던 투치가 아닌 다수인 후투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1962년 르완다가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이는 결국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투치의 뒤를 봐주던 벨기에가 사라졌으니 이제 후투족은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벨기에로부터 독립 직후 후투족은 수적 우세를 내세워 권력을 차지합니다. 지배 계급이 순식간에 뒤바뀌자마자 후투족은 투치족을 외복으로 추방하거나 절멸을 해버리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극심한 탄압으로 1만 명이 넘는 투치족이 살해되었고 33만 명이 넘는 투치족이 이웃나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은 1974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쿠데타로 대통령직에 오른 하비 아리마나는 전 정권과는 달리 투치족과 화해와 평화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투치족에게 한 제안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투족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후치족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1994년 3월 6일 하비 아리마나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격추되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후투족 구구단체인 후투파워라는 정당은 이 사건을 미디어를 통해 투치족을 향한 비반 여론을 형성합니다. 거리와 도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신분증을 검사하였고, 후투족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을 모두 말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투치족을 찾아내어 죽이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에 동참했습니다.
100일간 르완다 전체 인구의 7분의 1인 약 8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친절했던 이웃집 아저씨와 학교 선생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죽어라고 계속 달렸어요. 그들이 계속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고요. 희생자의 90% 이상이 투치족이었습니다. 끔찍한 참상이 계속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초반에는 UN과 국제사회는 르완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학살이 근거 없는 루머일 뿐이라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르완다 내전은 국제사회와 UN의 무능력함과 무관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20년이 더 넘은 이야기지만 르완다 대학살의 상처는 여전히 깊게 남아있습니다. 난민 문제도 여전히 해결된 상황이 아니죠. 르완다에서도 키갈리에서 과거의 참혹한 모습을 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와 박물관에 가면 당시에 끔찍했던 이야기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는 고층 건물과 호텔들이 들어섰고 이전처럼 사람들은 환하게 웃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는 슬픔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르완다 국민들은 앞으로도 결코 그 시절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식민지와 동족 산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